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대기업에서 기업들의 은밀한 속사정을 전달해드리는 대기업 멘토 황호준입니다. 자, 오늘 동양 에스텍에 대해서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약세장이 계속해서 연출되고 있습니다. 8월 2일 오늘 촬영일자 기준으로 코스피 지수가 현재 마이너스 2.4%까지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이런 모습은 계속해서 나올 것 같은데 왜 이렇게 시장이 약세의 모습을 보여주는지, 이 동양 에스텍에는 어떻게 적용이 되는지, 그리고 어떤 부분에 대해서 전망이 좋아질지 나빠질지, 이게 장기화야 될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알아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두 가지 요인이 있는데, 일단은 지정학적 리스크에 따라서 원자재 시장 또한 상당히 영향을 많이 받죠. 두 번째, 2분기 빅테크들의 실적 악화로 인해서 투자 심리가 위축이 되어서 이 부분 또한 영향이 있는데, 이것도 같이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분기 매출액을 보게 되면은 최근 매출액이 469억 원이고요. 그리고 영업이익은 11억 원이 나왔습니다. 보통 통상적인 회사들이 이 정도 이제 기록을 내줘요. 잘 나가는 회사라고 하게 되면은 여기 매출액의 10% 정도가 나오게 되면은 영업이익 10%가 떨어지게 되면 정말 잘 버는 회사다라고 볼 수 있는데 어, 보통 회사들이 1분기 때 이제 증시가 꺾이게 되면서 이때 흑자보다는 적자가 되게 많았습니다. 그래서 동양 에스텍 같은 경우에는 흑자를 기록했다. 여기서 조금 괜찮다라고 보면 되는데 무엇을 판매하는지 구성을 보게 되면은 제조, 도매, 건설 서비스, 금속 재료 가공 뭐 이렇게 나눠져 있죠. 보통 이렇게 이제 단일 제품으로 철강 딱 하나 있으면은 원자재 시장에 영향을 너무 많이 받아가지고 이렇게 다요. 종목 자체가. 그래서 투자로 보기에는 단순 테마성으로 엮여있는 애고 그 테마가 계속해서 부르짖힐 수 있는 원동력이 있는 테마라면 괜찮지만은 현재 철강이라든지 그 외 화학, 원자재 관련된 기업들은 현재로서 투자의 가치는 그렇게 없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물론 장기 투자의 목적으로 기업 자체 이제 보고 가시는 분들은 좀 다른 얘기가 될 수 있겠지만은 대부분 제 영상을 찾아보시는 이유가 단기적으로 보았을 때 어떤 영향이 있을지가 궁금해서 보시거든요. 그래서 그걸 포커스를 좀 맞춰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차트가 좀 잘못 나와 있어갖고 제가 바꿔왔는데 동양스택을 주가를 이제 주봉으로 보았을 때 여러분들 주봉이 이렇게 되면 일주일 동안 변동성이 엄청나다는 거예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대응을 못하는 이유가 이런 종목들이 한두 번씩 수급이 없던 아이들이 팍 튀었을 때 이때 들어가서 물리는 경우가 거의 수두룩 빽빽합니다. 2021년도 5월 10일 요때는요 여러분들 어떠한 종목이든지 정말 주가가 많이 올랐어요. 그만큼 유동성이 많이 있었기 때문인데 그때랑 지금을 비교를 하게 되면은 난이도가 너무나 다릅니다. 최근에는 이제 시장의 투자 심리가 완전하게 죽어 있는 상황에서 단기적으로 시세차익이 낼 수 있는 기회에서 안 나오고 그대로 이제 홀딩을 하게 되면 그대로 물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번 사이클이 돌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진짜 테마성이 있는 애들이라면은 가끔씩 한 번씩 한 한두 달에 사이클이 한 번씩 돌 경우에는 괜찮게 나올 수 있어요. 그런데 이제 철강 같은 기업들은 철강을 다루는 회사들은 이 사이클이 지금 몇 년째 장기화되고 있습니다. 지금 차트 보시듯이 예를 들어서 2021년도 5월 10일 이때 지금 진행이 됐으면 벌써 3년째 보유 중인 거거든요. 여러분들 3년 보유할 수 있겠습니까? 플러스도 아니고 마이너스인 종목을. 지금은 시장 상황이 그렇다라는 거예요. 계속해서 시장의 좋은 전망들보다는 예를 들어서 이 철강 가격이 왜 이렇게 지금 나빠지게 됐냐면은 2022년도에 헝다 사태라고 중국계에 있는 부동산 회사가 있는데 얘네들이 이제 부동산 시장이 침체를 겪게 되면서 얘네들이 쭉 빠지게 됩니다. 쭉 빠져요. 그러면서 중국의 열연 유통 가격 또한 내려갔거든요. 이게 왜 그러냐면은 여러분들 그 철강이라는 게 건설 시장에도 상당히 영향을 많이 받아요. 이 조선소에도 많이 들어가고 자동차 만들 때도 들어가지만은 가장 많은 철근 사용하는 곳은 건설 시장입니다. 근데 이제 부동산 회사가 하나가 이제 힘들게 되니까 여러분들 신규로 주택을 건설하겠어요? 건물을 짓겠습니까? 안 짓죠. 그럼 노동자들도 일자리 잃어요. 그러면은 돈이 없어집니다. 돈이 없으니까 돈을 안 쓰게 되겠죠? 시장에는 물건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 언제 이 사건이 터질 줄 알고 물건의 발주량을 줄이겠습니까? 생산량을 줄이고 못 대응합니다. 그게 재고로 남아버려요. 그럼 싼 값이라도 일단 털어야 다. 이 회사들도 철강을 만드는 회사들도 인건비를 주고 막아낼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때를 기점으로 해서 지금 가격이 거의 반토막 가까이 내려옵니다. 이 현상이 지금까지도 유지가 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은 저 에버그란데라는 회사가 나왔던 부채 규모가 206조 원입니다. 206조 원. 이거를 지금 디폴트 선언을 해가지고 현재까지도 지금 해결을 못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현재 이제 한 2년 정도 시간이 지났어요. 중국 정부 측에서도 이 문제를 가지고 이제 좀 해결을 하고 싶어가지고 여러 가지 이제 부동산 시장 부양책을 좀 내놓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효과는 딱히 없습니다. 그 다음으로 넘어가서 어제였죠. 그러니까 이제 이번 주 내내 그러니까 8월 달부터 이제 7월 말부터 8월 달 초까지 해서 증시의 변동이 너무나 컸습니다.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는 어제였거든요. 그러니까 어제 목요일 미국장의 근황인데 빅테크 기업들이 계속해서 실적 가이던스가 예상치보다 하회돼요. 근데 주가는 그간 어떻게 됐죠? 계속해서 쭉쭉쭉쭉 올라가던 상황에서 이게 3분기에도 유지가 되어야 이게 한 번 더 사이클을 타고 올라갈 수 있는데 그 원동력을 잃었다 생각을 하니까 사람들이 계속 던져요. 계속. 그러면 이제 기업 자체 보고 투자하시는 분들께서도 고점에서 이렇게 물량이 거래량 실린 하락이 나오면은 예상보다 더 그 골은 깊습니다. 그래서 이게 투자 심리가 쿡 꺾여요. 그게 비단 미국 시장에서만 적용이 되느냐? 그건 또 아니고 우리나라 시장까지도 적용이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왜 그러냐? 예를 들어서 지금 여기 눈에 보이는 회사들 중에서 여러분들이 눈에 익는 회사들 있잖아요. 뭐 단순 엔비디아, 애플, 뭐 구글 보이고 뭐 브로드컴 보이고 그러잖아요. 얘네가 다 기술주들이에요, 대부분이. 근데 우리나라 주식은 뭘로 대부분 많이 되어 있죠? 진짜 삼성전자 딱 하나만 봐도 된다라고 보면 되잖아요. 그 친구가 갖고 있는 시가총액이 과반수 이상이니까. 그쵸?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 기업들은 대부분 반도체 관련된 회사들이 많아요. 그런데 엔비디아 대장주가 이렇게 죽어버리니까 야 반도체 끝났나 보다 다 던집니다. 그러면 증시 어떻게 돼? 빠지겠죠? 그거 보고 프로그램 매도가 계속 나가겠죠? 그런 상황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이 시장 자체의 매력도가 딱히 또 없는 상황이다라는 겁니다. 여러 가지 요인들이 또 있어요. 안정적이지 못한 환율이 또 문제가 되는데 얼마 전에 일본은행에서 금리 올렸죠? 예. 0.25 bp 올렸습니다. 그렇게 되면서 이때 한번 환율이 딱 방어가 됐어요. 쭉 빠지고 나는데 또다시 말아올리는 듯한 모습 보여집니다. 한동안은 이게 계속해서 장기화가 될 것 같은데 1,400원 선만 안 넘어가면 되는데 여러분들 우리 지금 환율이 1,300원 선이 거의 기준이 되었잖아요. 근데 얼마 전까지만 해도 1,100원이었어요. 1,200원, 1,100원. 몇 년 전까지만 해도. 그러니까 이게 이 기간 동안에 몇백 원 단위로 올라가 버리니까 예를 들어서 철강 회사들이 한번 발주를 할 때 뭐 물론 내수로 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은 전반적으로 철강 시장 자체를 얘기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100억짜리의 100억이 아니라 한 10억의 규모로 철강을 사와요, 원자재를. 근데 1원이 올라갔어요. 여러분 이것만 해도 타격이 엄청 큽니다. 사올 때는 내가 싸게 사고 싶은데 반대로 팔 때는 되게 비싸게 팔고 싶은 게 사람 심리거든요. 회사 입장에서 봤을 때. 그러니까 이게 여러 가지 이해관계가 상충이 되니까 매출이 잘 안 나오는 거예요. 서로가 자기들이 이득 볼 때 거래를 하고 싶으니까. 지금 뭐 막장 사봤자 어차피 이거 재고 자산으로 남을 텐데, 그쵸? 그래서 이런 문제들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지금 당장 여러분들이 공격적인 투자보다는 조금 더 한 호흡을 좀 더 길게 가져가는 게 더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고요. 다음번 영상에서는 더 흥미로운 주제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